정원은 알고 있었다. 이 진실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누군가는 몰랐다고 말할 거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미 저질러진 선택을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것도. 그 아이를 버렸던 날, 그 아이를 쫓아냈던 말 한마디, 그 아이를 며느리로 부르며 차갑게 돌아섰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예정이었다. 정원은 그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가족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진실이 와도 버텨낸다고. 정원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버려지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너무 일찍 배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원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무기로 쓰기로 했다. 이 진실이 공개되면 사람들은 차정원을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 하지만 정원은 그 질문에 대답할 생각이 없었다. 대답해야 할 사람은 항상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원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걸 공개하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답은 너무 명확했다. 안전, 사랑, 그리고 다시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 정원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문장을 하나 완성했다. 그래도 지금 멈추는 건 아니다. 바로 그 순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웃고 밥을 먹고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면서.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말은 전부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정원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간다. 정원은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넣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신호는 충분히 왔고 이제 남은 건 흔들리지 않는 것뿐이었다. 정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맑았다. 이게 결심이 끝났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네. 그 시각 건양가의 거실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정돈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한 해라는 이유 없이 찻잔을 내려놓다 손을 멈췄다. 찻잔 속 물결이 아직 흔들리고 있었다. 왜 그래요? 세운의 질문에 헤라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 액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들. 저 중에 내가 진짜로 지켜야 할 얼굴은 누구였지? 헤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도 답을 하지 못했다. 같은 집 다른 방에서 진태석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확실한 겁니까? 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상대는 분명하게 말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태석은 눈을 감았다. 올게 왔군. 자료는 아직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태석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감각이 달랐다. 이건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태석은 결심하듯 말했다. 선 넘지 못하게 막아. 그 말은 명령이었지만 어딘가 스스로를 향한 말처럼 들렸다. 정원이 도착한 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하늘이었다. 하늘은 정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미 되돌아올 생각이 없구나. 여기까지 온 거면.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응. 그 짧은 대답에 하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럼 하늘은 잠시 말을 고르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정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었다. 정확한 표현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끝까지. 정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누가 울든 누가 무너지든. 그 말은 하늘을 향한 협박도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말도 아니었다. 사실의 나열이었다. 하늘은 그제야 정원이 왜 그동안 자신을 멀리 두었는지 이해했다. 그럼 난. 하늘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말했다. 난 내 편이야. 하지만 내가 무너질 순간이 오면 그땐 내가 널 붙잡을 거야. 정원은 잠시 눈을 내렸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 서로 알고 있었다. 그땐 정원은 아주 작게 웃었다. 아마 내가 말릴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직 세상은 몰랐다. 뉴스는 평온했고 주가는 변함없었고 건양그룹의 건물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 안에 누군가는 자료를 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정원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연쇄 붕괴라는 걸, 그 시작점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도.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선을 넘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배신은 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전화를 한 통 더 받느냐, 메시지를 지우느냐,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날 밤 그 선택을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사람은 정원이 아니었다. 윤비서는 건양그룹 본관의 불이 하나둘 꺼지는 걸 창가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야근이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손에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아무 표시도 없는 아주 평범한 USB. 하지만 윤비서는 알고 있었다. 이 안에 든 게 평범하지 않다는 걸. 이걸 들고 나가는 순간 나는 어느 편에도 설 수 없게 된다. 윤비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보고서를 정리했던 날들, 윗선의 지시를 아무 의심 없이 전달했던 순간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빠뜨렸던 문장들. 그땐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원이 해야 할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윤비서는 그 소리에 흠칫 놀라며 손에 쥔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어. 그 생각은 너무 달콤해서 위험했다. 윤비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같은 시각 정원은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발신자는 그동안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지금 통화 가능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긴장이 묻어 있었다. 정원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물었다. 누가 듣고 있나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낮아진 목소리. 아니요,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원은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이해했다. 왔구나, 말하세요. 정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이 전화를 이미 여러 번 받아본 사람처럼.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가지를 봤습니다. 정원은 재촉하지 않았다. 급하게 묻지 않는 게 이런 순간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자료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원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졌다. 어디까지 봤죠?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숨을 한번 고른 뒤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차기범 씨 사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원은 처음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역시 그걸 누가 가지고 있죠? 정원의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다. 상대는 작게 말했다. 태석 회장 쪽입니다. 정원은 통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꼭 잡던 날, 그리고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때 정원은 몰랐다.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다는 걸. 정원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시작이네. 건양가에서는 또 다른 선택이 이뤄지고 있었다. 헤라는 진태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당장 봐야 할 게 있어. 헤라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화면을 껐다. 그동안 헤라는 항상 태석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으려 했다.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사람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 헤라는 방향을 바꿨다. 태석이 있는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세훈이었다. 어머니, 늦은 시간에 방문해. 세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헤라는 웃지 않았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말투도 아니었다. 요즘. 헤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정원 얘기 들은 거 있니? 세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 짧은 반응 하나로 헤라는 확신했다. 얘도 이미 알고 있구나. 무슨 얘기요? 세훈의 대답은 너무 늦었다. 헤라는 한 걸음 다가갔다. 사람은요, 헤라는 낮게 말했다, 모를 때보다 알면서 모른 척할 때 더 큰 죄를 짓게 돼. 그 말에 세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 시각 윤비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밖은 조용했고 밤 공기는 차가웠다. 윤비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나왔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윤비서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아, 난 이미 선을 넘었구나. 그는 고개를 들었다. 건물 위에 걸린 건양그룹의 로고가 유난히 커 보였다. 그 로고 아래에서 너무 많은 선택을 해왔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정원은 창밖을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첫 번째가 움직였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확인이었다. 정원은 알고 있었다. 배신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하나가 움직이면 그 다음은 더 빨라진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배신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도. 정원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족이 무너질 때는 항상 큰 사건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말 한마디를 잘못 고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세우는 헤라가 방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크게 소리치지도 않았고 직접적인 비난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세운의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문장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알면서 모른 척할 때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세운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건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우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정원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전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지금까지 애써 유지해온 중립이라는 위치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전화가 먼저 울렸다. 발신자는 정원이 아니었다. 난숙이었다. 세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난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집입니다. 세운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지금 내려와. 난숙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 말투는 이 집에서 늘 그래왔던 방식이었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 거실에는 이미 영채가 와 있었다. 영채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등을 기대지 않고 있었다. 마치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왔어. 영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세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왜 다들 나를 보는 눈이 이런 거지? 난숙은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세우는 봉투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봉투는 정원이 들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종류였다. 모른다고 하지마. 난숙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다. 세우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말했다. 제가 알아야 할 겁니까? 그 말이 난숙의 심경을 건드렸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난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이 집안 문제야. 그 한 문장에 세우는 깨달았다. 아, 이 사람들은 이미 정원을 가족에서 빼놓고 있구나. 영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원이 요즘 이상하다는 얘기 너도 들었지? 영채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의심 그리고 배제. 세우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이상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영채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선을 넘었잖아. 그 말에 세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선을 넘었다고? 대체 누가 정한 선인데? 난숙이 못을 박듯 말했다. 정원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 문장은 너무 쉽게 나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그 순간 세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 시각 정원은 전혀 다른 공간에 있었다. 조용한 사무실,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다. 정원 앞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차기범 사건 관련 자료가 차례대로 놓여 있었다. 정원은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했다. 날짜, 서명, 지워진 문장 다 연결돼 있네. 정원은 서류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가족이 날 버릴 차례겠지. 그 말에는 놀람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이미 예상해온 수순을 확인한 사람처럼 차분했다. 정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원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걸로 충분해. 거실에서는 난숙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이 집안 이름으로 더 이상 문제 만들게 둘 수 없어. 영채가 맞장구를 쳤다. 지금 정원 편 들면 너도 같이 휘말리는 거야. 그 말이 세운의 가슴을 찔렀다. 휘말린다.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관계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세운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그럼 거실의 공기가 멈췄다.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난숙과 영채의 시선이 동시에 세운에게 꽂혔다. 무슨 선택? 난숙의 질문에 세운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적어도 모른 척은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의 위치를 포기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건양가에서는 누군가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 집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파열음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폭로는 늘 소문보다 늦게 온다.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고 의심하고 서로를 찌르기 시작한 뒤에야 진실은 가장 잔인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다. 정원은 그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헤라는 정원이 있는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헤라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헤라는 노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었다. 정원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마치 헤라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바쁜데 정원이 먼저 말했다. 시선을 들지 않은 채였다. 헤라는 그 태도가 더 신경에 거슬렸다. 언제부터였어? 헤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돌려 말할 여유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뭘? 정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정원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헤라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상대를 시험하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다. 움직였다고요? 정원이 되물었다. 그렇게 보였어요? 헤라는 그 말에 확신했다. 이 아이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구나. 헤라는 의자를 끌어당겨 정원 맞은편에 앉았다. 정원아. 헤라는 일부러 이름을 불렀다. 관계를 앞세우는 방식이었다. 너 지금 선 넘고 있어. 그 말에 정원은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다들 그 말을 하네요.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요. 정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선 누가 그은 거죠? 헤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원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불편해지는 선. 정원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득권이 흔들릴 때 생기는 선. 그 말은 정확히 헤라의 심장을 찔렀다. 헤라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찾는 게 이거 아니야. 정원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류 위에 내려앉았다. 잠깐이었다. 아주 잠깐. 하지만 헤라는 그 반응으로 충분했다. 맞네. 이건. 헤라가 말했다. 밖으로 나가면 내가 감당 못해. 정원은 서류를 짚지 않았다. 대신 의자를 조금 뒤로 밀며 말했다. 감당 못하는 건. 정원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숨기고 있는 쪽이죠. 헤라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정원은 서류를 헤라 앞으로 밀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헤라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날짜, 도장, 지워진 문장. 이게 왜 여기에? 그날 밤 정원이 말했다. 차기범 씨가 조사를 받기 직전. 정원은 한 문장 한 문장 분명하게 말했다. 누군가 기록을 바꿨죠. 헤라는 숨을 삼켰다. 그게 태석 회장 쪽에서요. 정원의 말은 의문형이 아니었다. 사무실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정원아. 헤라는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정원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멈추면. 정원이 받아쳤다. 그 다음엔 제가 뭘 해야 하죠?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원은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다. 이 사람도 날 지킬 생각은 없구나. 그 순간 정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문자였다. 자료 일부 외부로 나갔습니다. 정원은 아주 천천히 화면을 껐다. 그리고 헤라를 바라봤다. 이제. 정원이 말했다. 선택하셔야 할 시간이에요. 헤라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어느 편에 설 건지. 정원은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아니면. 정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어느 쪽을 버릴 건지. 같은 시각. 진태석은 보고를 받고 있었다. 외부 반응이 있습니다. 보고자는 말을 아꼈다. 아직 기사화는 안 됐지만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물었다. 누가? 보고자는 고개를 숙였다. 정원 쪽입니다. 태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동안 정원은 제거 대상이 아니었다. 관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태석은 낮게 말했다. 이제. 잠시 침묵.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겠군.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정원은 사무실 불을 끄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폭로는 시간 문제야.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진실을 숨겨온 사람이라는 것도 정원은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선택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 내려진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미 결정된 말을 차분하게 꺼낼 뿐이다. 정원은 그 사실을 그날 밤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원은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원은 그 어느 것도 보지 않았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구나. 정원은 알고 있었다. 폭로가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공격받는 사람은 폭로자라는 걸.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내가 먼저 상처를 입는 것. 정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다. 하늘이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곧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원아. 그 한마디에 정원의 가슴이 순간 움켜쥐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정원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나야 해. 하늘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갈까? 그 짧은 대답에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은 사람이 거의 없는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늘은 정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무슨 일이야? 하늘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정원은 바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하늘에게 내밀었다. 이거. 하늘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다. 몇 줄을 읽자 손이 멈췄다. 이게.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밖으로 내보내려는 거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그 순간 하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쳤어? 하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이게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긴 알아. 정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알아. 그 한 단어가 하늘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알면서도 하늘은 서류를 움켜쥐었다. 정원아, 이건 싸움이 아니야. 자살이야. 그 말에 정원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그래도 정원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는 해야 해.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느꼈다. 이 아이를 말릴 수 없겠구나. 그럼. 하늘은 목소리를 낮췄다. 나한테는 왜 말했어? 정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도망치고 싶을 때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 말에 하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정원은 곧이어 덧붙였다. 날 말리진 말아줘. 하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선택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정원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자료를 단번에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자신에게 불리한 조각부터 외부로 흘렸다. 차기범 사건과 자신의 이름이 함께 묶인 기록. 그래야 다른 증거들이 조작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정원은 그 사실을 하늘에게도 숨기지 않았다. 내가 먼저 욕먹어야 해. 정원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음 걸 믿어. 그날 밤 첫 번째 기사가 나왔다. 제목은 정원의 이름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차정원 차기범 사건 관련 의혹, 당사자 연루 가능성 제기. 기사 댓글은 순식간에 쌓였다. 결국 같은 편이었네. 정의로운 척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 정원은 그 댓글을 끝까지 읽었다. 하나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버려질 차례야.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울었다. 정원은 울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게 끝은 아니니까. 같은 시각 진태석은 기사를 보고 있었다. 정원의 이름이 정면으로 나온 기사. 태석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 무덤을 팠군.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태석의 손이 멈췄다. 얼마나? 보고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쪽이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태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기 피로 길을 열고 있구나. 정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뿐이야.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곧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진태석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 직접 손을 더럽히는 타입이 아니었다. 대신 사고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래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태석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의 기사들이 포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태석의 시선은 그 화면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정리해. 태석의 말은 아주 짧았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은 넘지 말고. 태석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사고로. 그 말은 지시였고 기준이었다. 그날 이후 정원의 주변에서 작은 이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늘 다니던 길에서 신호등이 한 박자 늦게 바뀌었고 엘리베이터는 유난히 자주 멈췄다. 한 번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갑자기 켜지기도 했다. 사소한 일들이었다. 각각만 보면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정원은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하늘은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챘다. 요즘.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뒤돌아보는 횟수 늘었어. 정원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기분 탓이야.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 하늘은 분명하게 말했다. 이건 기분이 아니야. 그 시각 윤비서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 건양그룹이 아닌 낯선 건물. 윤비서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걱정하십니다. 윤비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래서 남자가 이어 말했다. 당분간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은 경고였다. 정원은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정원은 거절했다. 누군가를 끌어들이면 그 사람이 위험해진다. 정원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원은 미세한 어색함을 느꼈다. 신발 위치, 문 손잡이의 각도, 아주 사소한 차이였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가장 무서웠다. 정원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정원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조심하라는 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다. 같은 시각 진태석은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다. 사람들이 정원 편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석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누가? 하늘입니다. 태석은 처음으로 명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애까지 태석은 잠시 생각하다 낮게 말했다. 그럼 범위를 넓혀. 그 말은 선택의 확대였다. 정원은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한참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돌아가는 소리. 정원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에 쥔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진실은 항상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먼저 터진다. 그날 아침 건양그룹 내부 메일 서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참고 자료. 그 단순함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메일에는 파일이 3개 첨부돼 있었다. 차기범 사건 조사 기록 원본, 수정 전후 비교 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워진 통화 로그 복원 파일. 누군가는 파일을 열자마자 닫았고 누군가는 닫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이거 사고가 아니네. 그 말이 순식간에 퍼졌다. 외부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 기자들의 전화가 한꺼번에 울렸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공식적인 문의가 오갔다. 정식으로 접수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정원은 짧게 답했다. 이제부터 생길 겁니다. 윤비서는 결국 입을 열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윤비서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말했다. 지시를 받은 건 윗선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어디까지? 윤비서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사건 조작, 기록 수정, 증거 삭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 모든 게 차정원 씨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정원을 겨냥한 칼이었지만 동시에 정원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진태석은 모든 보고를 한꺼번에 받고 있었다. 내부에서 새고 있습니다. 윤비서가 움직였습니다. 외부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태석은 의자에 깊게 몸을 묻었다. 처음으로 계산이 어긋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전쟁이야. 정원은 하늘과 함께 작은 회의실에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휴대전화가 뒤섞여 있었다. 하늘이 정원을 바라봤다. 이제 내가 위험해질 차례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지금이야. 하늘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헤라였다. 헤라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정원아. 헤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건 내가 생각한 선을 넘어버렸어. 정원은 헤라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선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졌어요. 헤라는 한 발짝 다가왔다. 그럼 이것까지 알고 있었니? 헤라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출생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익숙한 성. 정원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헤라는 입술을 떼며 가장 잔인한 문장을 꺼냈다. 그 아이가 당신 딸이야. 정원의 숨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하늘이 반사적으로 정원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헤라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친딸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완전히 얼려버렸다. 정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터졌다. 버려졌던 기억, 차갑게 돌아섰던 얼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잔인해졌던 순간들. 그럼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정원은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날짜는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왜? 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지금 말해요? 헤라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이 아니면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 말은 사과였지만 용서받을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정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정원은 전화를 받았다. 차정원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 당신 딸과 관련된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정원의 눈이 천천히 굳어졌다. 어디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아주 짧게 말했다. 지금. 회의실 밖으로 나서며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하늘은 정원의 손목을 붙잡았다. 정원아.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피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날 이후 건양그룹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언론은 출생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이 진실이 복수의 끝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선택의 시작이라는 걸. 끝은 항상 조용하게 시작된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폭발음이 울리거나 누군가 쓰러지거나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부터 끝이 되는 건 아니었다. 진짜 끝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찾아왔다. 정원은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손에는 딸의 출생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다. 종이 한 장, 그 한 장이 정원의 인생 전체를 뒤집고 있었다. 그 아이를 난 몇 번이나 밀어냈던 거지. 정원은 그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은 그럴수록 더 선명해졌다. 차갑게 돌아섰던 순간 모른 척했던 전화, 선 넘지 마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 그 모든 말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왔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한 사람이 와 있었다. 정원보다 조금 더 먼저 도착한 듯했다. 차정원 씨. 남자는 정원을 보자마자 말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자료뿐입니다. 정원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아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내밀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 말에 정원의 손이 조금 떨렸다. 조건은? 정원이 물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자료가 나가면 회장님 쪽은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정원은 그 문장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이도 표적이 되겠죠? 남자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원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같은 시각 진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윤비서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외부 수사는 공식화 단계입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냉정한 계산이 먼저였다. 그럼 태석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 카드만 남았군. 그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정원은 하늘을 불렀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 정원이 말했다.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말해줄 수 있어? 하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정답은 없어. 정원은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이 덧붙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평생 안고 갈 거야. 그 말이 정원의 가슴을 찔렀다. 정원은 자료를 가방에서 꺼냈다. 폭로를 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하지만 폭로하지 않으면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정원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복수의 대가가 아니라 모성의 대가구나. 정원은 자료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자료 공개.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잠시 보류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판을 바꿨다.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정원을 바라봤다. 후회 안 해?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지키는 선택이니까. 그 순간 정원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진태석이었다.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이제야 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현명한 선택을 했군.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석이 덧붙였다. 그 선택이 끝은 아니야. 정원은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정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큰 싸움이 시작되는 법이지.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 하나가 그 밤의 공기 속에 숨어 있었다. 정원이 보류한 자료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언제든 다시 선을 넘을 수 있었다. 그때는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차정원은 패배했다. 결국 물러섰다. 하지만 그 말은 전부 틀렸다. 차정원은 싸움을 멈춘 게 아니었다. 싸움의 이유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정원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그 말과 함께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남는다. 다음 선택은 아이의 이름으로 시작된다. 싸움의 이유가 바뀌는 순간 싸움의 방식도 바뀐다. 차정원은 그 사실을 아이의 이름을 처음 불러본 순간에 깨달았다. 정원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한 병원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 이름을 입 밖으로 내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겠지. 정원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 너머로 작은 침대가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이. 정원은 숨을 들이마셨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 아직은. 같은 시각 진태석은 전혀 다른 방식의 회의를 열고 있었다. 이번엔 법무팀도 홍보팀도 아니었다. 아이 쪽. 태석이 말했다. 완전히 차단해.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한 단계 더 낮아졌다. 접촉자 전부 기록하고 이름 남기지 마. 태석은 차갑게 덧붙였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규칙이다. 태석의 규칙은 단순했다. 아이를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짠다. 정원은 하늘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하늘은 정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하늘이 말했다. 내가 지는 싸움이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늘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정원은 차분하게 덧붙였다.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정원은 폭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1막에서는 진실을 드러내는 게 목표였다면 2막에서는 진실을 지키는 게 목표였다. 정원은 자료를 나누기 시작했다. 전부가 아니라 조각으로. 시간차를 두고
서로를 증명하게 만드는 방식,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 끝이 보일 때까지 상대가 먼저 흔들리게 만든다. 그날 밤 첫 번째 반격이 왔다. 정원의 이름이 아닌 아이와 연결된 가짜 소문이었다. 출생 기록 조작 의혹, 폭로자의 사적 이해관계. 정원은 그 기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다만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시작했네. 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았다. 무서울 수 있어.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했다. 지킬 게 생기니까 오히려 또렷해져. 정원은 아이의 방 앞에서 다시 한번 멈췄다. 이번엔 문을 열었다. 작은 숨소리, 규칙적인 심장 박동. 정원은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이제부터는 너 때문에 선을 넘는다. 그 순간 정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다음 자료 언제 나갈까요? 정원은 아주 짧게 답했다. 아이 이름이 공개되기 전. 그 문장은 선언이었다. 이막의 전쟁은 아이의 이름을 둘러싸고 시작된다. 가짜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빨리 퍼진다. 그리고 그 속도는 누군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정원은 기사를 다시 읽지 않았다. 이미 한 번 본 문장은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됐는지였다. 정원은 하늘에게 노트북 화면을 돌려보였다. 처음 나온 곳. 하늘은 고개를 숙여 화면을 살폈다. 이 매체. 하늘은 곧바로 말했다. 단독을 가장하지만 항상 같은 쪽에서 첫 불을 붙여. 정원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여기 기자. 정원은 이름 하나를 짚었다. 예전에 차기범 사건 기사 썼던 사람이야. 하늘은 그 이름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럼 이건. 응.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 아니야. 정원은 즉시 반격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은 사과도 부인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왜 반응을 안 하지? 뭔가 더 큰 걸 들고 있는 건가? 정원이 노린 건 바로 그 의심이었다. 그날 밤 정원은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차정원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당신이 훨씬 빨리 움직이더군요. 정원은 바로 물었다. 누구죠? 상대는 짧게 웃었다. 아직은 이름을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정원은 미소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 정원은 낮게 말했다. 전화할 이유도 없겠네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상대의 감정을 드러냈다. 이 여자는 겁먹지 않는다. 아이. 상대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꺼냈다. 정원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다. 건드리지 마. 정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 그 선을 넘으면 당신이 감당해야 할 건 지금 수준이 아닐 겁니다. 상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통화는 협박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정원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다. 확실해졌어. 하늘은 물었다. 뭐가? 정원은 짧게 말했다. 배후가 아이를 카드로 쓰기 시작했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하늘이 말했다. 우리도 카드를 바꿔야겠네. 정원은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이름은 단순했다. 라인. 파일 안에는 이름들이 정리돼 있었다. 기자, 전직 검사, 법무법인 파트너, 그리고 태석과 오래 얽혀있던 사람들. 정원은 그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쳤다. 여기.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정원은 첫 번째 반격을 기사가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했다. 익명 제보, 짧은 문장, 차기범 사건 당시 증거 보관 절차, 누가 최종 승인했습니까? 그 질문은 기사보다 느렸지만 훨씬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반응이 왔다.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질문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같은 시각 진태석은 보고를 받고 있었다. 질문이 돌고 있습니다. 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질문? 기사보다 위험합니다. 태석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 여자는 여론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야. 수사를 움직이려는 거지. 정원은 하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가짜 소문을 일일이 부정하지 않아. 하늘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 정원은 분명하게 말했다. 진짜 질문만 계속 던질 거야. 그 질문들이 쌓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원은 아이의 방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이번 싸움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멀리서 누군가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 진태석이었다. 질문이 아니라. 태석은 차갑게 말했다. 사람을 막아. 그 말은 다음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질문이 쌓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을 던진 사람을 지우는 것이다. 진태석은 언제나 두 번째를 택해왔다. 그날 오전
정원이 접촉하던 기자 한 명이 돌연 연락을 끊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의욕적으로 자료를 묻던 사람이었다. 하늘은 이상함을 먼저 느꼈다. 이 사람, 하늘이 말했다. 통화 기록이 통째로 비었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워진 거야. 기자가 스스로. 정원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 지워지게 만들었겠지. 정원은 다른 경로를 택했다. 기자가 아니라 기자를 관리하는 사람, 편집국 데스크, 법무 검토 라인, 그리고 광고 담당자. 질문은 항상 위에서 막히기 때문이다. 그 시각 편집국 회의실, 한 남자가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이슈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완전히 접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 그 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정원은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대신 리스트를 다시 열었다. 라인, 이름들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믿었던 사람. 정원이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조언을 구했던 인물. 정원은 그 이름을 천천히 눌렀다. 지금 정원이 말했다. 이 사람 어디 있어? 하늘이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다.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 정원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설마. 정원은 직접 움직였다. 약속 장소는 과거에 자주 만나던 조용한 카페였다. 그곳에는 이미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 질문들 정원이 물었다. 누가 맡고 있어요? 그 사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정원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너. 그 한 단어에 정원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지금 너 자신이 문제야. 정원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은 낮게 말했다. 너 때문에 판이 커졌어. 정원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 태석 쪽으로 넘겼나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정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 번째였구나. 정원아.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추면.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멈출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 말에 상대는 눈을 감았다. 그는 힘겹게 말했다. 널 살리려고 한 거야. 정원은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서 아이까지 위험해졌나요? 그 사람이 손이 흔들렸다. 정원은 그 반응으로 확신했다.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정원이 말했다.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정원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번엔 익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차기범 사건 당시 최종 결제 라인과 외부 압력 여부를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 질문은 기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막으려던 사람들조차 멈칫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다. 진태석은 그 질문을 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배신자가 보고자가 말했다. 이미 나왔습니다. 태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상관없어.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을 흔들어. 그 말은 다음 수를 의미했다. 정원은 하늘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만 가는 거네. 정원은 아이의 방 쪽을 바라봤다. 그래도 방향은 바뀌었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정원의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아이의 학교 앞 멀리서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 정원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질문을 멈춰. 정원은 천천히 화면을 껐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야. 위협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 사진을 보내는 사람은 다음엔 반드시 더 가까이 온다. 정원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원은 아이의 사진을 다시 보지 않았다. 한 번 본 걸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교 앞 익숙하지 않은 각도,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흐린 초점. 프로다. 하늘이 정원의 옆에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신고하면 아이 위치만 더 드러나.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잡아야지. 정원은 아이의 동선을 완전히 바꿨다. 학교는 그대로 두되 오가는 길을 매일 다르게 했다. 차량도 바꿨고 운전기사도 바꿨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불안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정원은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더 태연하게 움직였다. 상대는 내가 흔들리길 원해. 그날 오후 정원은 일부러 메시지 하나를 흘렸다. 아이 관련 자료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받는 사람은 단 한 명. 두 번째 배신자. 하늘이 정원을 바라봤다. 미끼야. 정원은 짧게 답했다. 밤이 되자 움직임이 나타났다. 정원이 타고 있던 차량을 한 번, 두 번 같은 차가 따라왔다. 하늘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붙었다. 정원은 미리 약속된 길로 차를 몰았다. 사람이 많고 카메라가 많은 구간. 지금은 해치지 못해. 정원은 차를 세웠다. 편의점 앞. 하늘이 정원을 말리려 했지만 정원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미표시. 정원은 받았다. 멈춰. 낮고 낯선 목소리. 지금 멈추면 아이한텐 아무 일도 없어. 정원은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녹음됐어요. 상대의 숨소리가 순간 흔들렸다. 정원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유리 밖에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사람들 사이 카메라 아래 상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원하는 게 뭐죠? 정원이 물었다. 잠깐의 침묵 뒤 대답이 돌아왔다. 질문을 멈춰. 정원은 그 한 문장으로 확신했다. 배우는 하나야. 정원은 한 문장만 덧붙였다. 그럼 당신 이름부터 말하세요. 전화는 뚝 끊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통화 시간, 위치, 주변 CCTV. 정원은 하늘을 바라봤다. 걸렸어. 그날 밤 정원은 모든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했다. 이번엔 폭로용이 아니라 보호용이었다. 아이의 위치, 접촉자, 위협 정황, 그리고 통화 녹음. 정원은 파일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트리거. 진태석은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정원이 덫을 놨습니다. 태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이제 사고는 안 된다. 보고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태석은 눈을 들어 정면을 바라봤다. 다른 방식으로 부서. 정원은 아이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을 열지 않고 말했다. 조금만 더. 그 말은 아이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였다. 이번엔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다. 멀리서 또 다른 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번엔 더 조용하게, 더 위험하게. 정원은 그걸 느끼고 있었다. 이제 결승선이 보인다. 공세는 언제나 정의의 얼굴을 하고 온다. 진태석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모든 포털의 첫 화면이 같은 제목으로 채워졌다. 차정원, 무분별한 폭로로 무고한 피해 양산. 기사의 문장은 차분했고 논조는 중립을 가장했다. 하지만 줄을 읽을수록 방향은 명확했다. 아이를 앞세운 감정적 행동, 객관성 결여, 개인적 복수. 정원의 이름 옆에는 늘 아이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하늘은 기사를 내려다보다 이를 악물었다. 이건 완전한 프레임이야. 정원은 놀라지 않았다.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태석은 항상 이렇게 해. 곧이어 법적 조치가 들어왔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정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연속해서 도착했다. 고소장 접수 완료. 출석 요구서 발송. 하늘이 정원을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한 발 물러날 수 있어.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물러나면. 정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이를 평생 숨겨야 해. 정원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파일을 열었다. 트리거. 파일 안에는 정원이 그동안 모은 모든 기록이 정리돼 있었다. 통화 녹음, 사진, 위험 메시지, 동선 추적, 그리고 마지막 폴더 하나, 자동 배포. 정원은 그 설정을 천천히 확인했다. 이걸 누르는 순간 난 다시 돌아오지 못해. 같은 시각 진태석은 기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태석은 여유로운 얼굴로 말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모두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어른의 책임이 아니죠. 그 말은 동정과 비난을 동시에 끌어내는 문장이었다. 태석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믿었다. 정원은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오갔다. 정원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아이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 오늘 엄마와. 정원의 손이 멈췄다. 그 짧은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기사보다 더 무거웠다. 하늘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정원아. 하늘은 정원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 정원은 화면을 보여줬다. 트리거 설정 화면. 하늘의 숨이 잠시 멎었다. 이건 마지막 수야. 정원이 말했다. 이걸 쓰면 태석은 끝나.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그럼 너는?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메시지를 하늘에게 보여줬다. 정원은 처음으로 망설였다.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로 남을까? 폭로를 한 엄마, 싸운 엄마, 아니면 숨은 엄마. 정원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정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윤비서였다. 정원씨. 윤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이 다른 수를 준비 중입니다. 정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어떤 수? 윤비서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이 쪽을 법적으로 격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원의 심장을 직접 겨냥했다. 정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늘이 정원을 붙잡았다. 정원아. 정원은 하늘을 바라봤다. 지금이야. 그 말은 결심이었다. 정원은 트리거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이 떠 있었다. 발동하시겠습니까? 정원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아이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선택이 너를 지키는 길이길. 정원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버튼으로 내려갔다. 버튼을 누르는데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되돌아보지 않는 용기뿐이었다. 정원의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다. 알림음 하나.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짧고 낮은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조용히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검찰 내부였다. 자동 배포된 자료는 특정 기자가 아니라
수사 기록 관리 시스템과 동시에 연동된 여러 경로로 흘러들어갔다. 통화 녹음, 결제 라인, 외압 메모, 그 어떤 것도 의견이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두 번째는 법원이었다. 태석 측에서 준비하던 아이 격리 가처분 신청은 접수 단계에서 멈췄다. 담당 판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외압 정황이 확인됩니다. 그 한 문장으로 판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여론이었다. 정원의 이름을 향하던 화살은 서서히 방향을 바꿨다. 누가 이걸 막았나? 왜 지금까지 묻혔나? 아이를 방패로 삼은 건 누구였나? 프레임은 깨지는 게 아니라 뒤집혔다. 진태석은 보고를 받으며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자동 배포라니. 보고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회장님이 접근할 수 없는 경로입니다. 태석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동안 태석은 모든 걸 통제해왔다. 사람도 기사도 사건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내 손을 벗어났군. 태석은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정원에게였다. 이번엔 정원이 받지 않았다. 태석은 다시 걸지 않았다. 그 선택이 이미 늦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은 회의실에서 혼자 서 있었다. 트리거 화면은 이미 닫혀 있었고 노트북은 꺼져 있었다. 하늘이 천천히 다가왔다. 끝난 거야.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시작이 바뀐 거야. 아이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은 같이 자. 정원의 눈이 처음으로 젖었다. 응. 정원은 짧게 답했다. 오늘은 꼭 갈게. 그 답장은 폭로보다 더 큰 약속이었다. 같은 시각 태석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등장했다. 참고인 출석 요청. 아직 피의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법의 언어 안으로 끌려 들어간 순간이었다. 태석은 그 문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 여자는 끝까지 간다. 그 말엔 증오보다 경계가 담겨 있었다. 정원은 아이의 방 앞에 섰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정원의 손을 무의식 중에 붙잡았다. 그 작은 손이 정원의 선택을 확정지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싸움이 다시 짜인다. 창밖에서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왕국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지킬 것을 가진 채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원은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다. 선막은 내가 지키는 이야기다.